안녕하세요, 학생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고조선 건국 신화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환인 그리고 환웅이 있었는데 아버지였던 환인이 환웅을 인간 세계로 보냅니다. 그리고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면서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환인과 환웅, 하늘의 신들이죠. 하늘의 신인 환인과 환웅에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천손사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조선의 건국이념이 등장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환웅이 인간 세계로 내려가면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건드리고 왔습니다. 이때 풍백, 우사, 운사 각각 바람, 비, 구름의 신입니다. 이 바람, 비, 구름의 신을 통해서 당시 농사를 지었던 농경 사회의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으며 사람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급 사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곰과 호랑이에게 사람이 되길 빌었다. 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환웅이 제시했던 조건이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어라. 라는 것이었죠. 이를 지킨 것이 곰은 인간이 되었고 이제 환웅이 이제 곰인간 웅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 단군 왕검이 되고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물을 섬기는 사상이 토테미즘 사상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테미즘 사상에서 곰과 호랑이는 각각 곰을 섬기는 곰부족, 호랑이를 섬기는 호랑이 부족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지요. 환웅이 웅리와 혼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늘 부족과 곰 부족이 결합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랑이 부족은 밀려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자,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며 왕검은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호칭을 합쳐서 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청동기 시대의 재정일치 사회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고조선 건국신화에 나타난 고조선 사회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도에 보이는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살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이고요. 특히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도 또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고조선의 위치 대략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발전 모습을 건국, 성장, 위만왕조, 다른 말로 위만조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멸망의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건국입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되었으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삼국유사, 제왕군기, 동국통감 등의 책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 계급 발생, 재정일치의 지배자 등 또한 고조선의 건국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등장한 고조선 기원전 5세기, 4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는 성장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3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환 등이 등장하면서 왕위를 세습했다고 하며 이 왕들 아래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 중국의 진한, 중국의 나라입니다. 진과 한,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진한 교체기 때 중국에 있던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이주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위만은 흰 옷을 입고 상투를 들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의 서쪽 변경에 정착하게 된 위만은 결국 세력을 길러서 고조선의 임금인 준왕을 몰아내고 기원전 194년에 왕위를 차지하게 되니 이때부터의 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니 당연히 무기나 농기구 또한 철로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 여기서 말하는 진은 조금 전에 중국의 진한 교체기의 진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과 중국의 한, 여기서 말하는 한이 진한 교체기의 한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 남쪽의 진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전개하면서 이 중개무역의 이익을 통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막강한 힘을 뽐내게 되었죠. 네, 위만조선 당시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전개하던 모습 지도로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중국의 한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무제 황제 이름입니다. 중국의 한무제는 고조선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그 결과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기원전 108년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역에 한나라의 통치체제인 한군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네 군데의 한군현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한군현으로는 낙랑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군현, 낙랑군을 포함한 한군현은 고조선의 옛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 이후에 고조선의 공격으로 축출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고조선이 고구려가 한군현을 축출하는 모습은 나중에 6번 학습에서 미천왕 부분에서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조선의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조선의 정치적 흐름과 더불어서 또 하나 사회적인 모습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고조선의 법, 8조법입니다. 총 8가지의 항목이 있다고 해서 이 고조선의 법을 8조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3가지 항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계급사회, 형벌과 노비가 존재했다. 농경사회,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 화폐를 사용했다. 등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학습지에 보시면은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현재 전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은 8개의 법, 8조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한군현이 설치됐다고 했죠. 이후 중국의 한군현의 지배에 맞서서 토착민들이 저항하게 되면서 이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법 조항이 60여 개로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조선의 발전 모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